라솔라의 소근소근. 안녕하세요, 라솔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요, 매출 매입 정리하기에서 세 번째, 매출 매입 비용 입력 및 영수증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 주제인 입력 및 영수증 정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전에 나만의 장부를 만들었고 또 국세청에서 제공한 간편 장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걸 만들고 다운받기는 했는데 실제 매출 매입이 발생을 했고 비용을 썼는데 이걸 어떻게 작성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쌓이는 영수증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도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라솔라가 예시를 만들어서 실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제일 많이 일어나는 매출 입력하기예요. 우선 라솔라는 매장 매출과 온라인 매출 있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여기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매출 매입을 전부 다 나만의 장부에 하나하나 다 기입할 것이고요. 또 간편 장부에는 증빙에 맞추어서 매출 매입 비용을 입력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일단 예로 설명하자면 매장과 온라인의 기입 방식이 다른데요. 매장에서 일어나는 매출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나 카드 단말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바로바로 내가 장부에 입력하면 증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나만의 장부에 입력을 해줄 거고요. 이걸 일별로 합산을 해서 간편 장부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현금과 카드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구분하기 쉽도록 카드로 구분해서 매일매일 나만의 장부에 작성하는 거는 같지만 이걸 증빙으로 보지 않고 각 온라인몰에서 월별 정산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예로 네이버 스토어판 같은 경우에는 정산 내역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다운받아서 정산 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간편 장부에 월별 합산해서 넣어줄 거예요. 이제는 다른 예시를 적용을 해서 매출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1월 29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저는 앞전과 메인 매출 정리하기 1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나만의 장부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입할 거예요. 짠! 이거는 1편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만든 나만의 장부예요. 이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보실 분들은 보시고 참고할 부분은 그냥 참고해주세요. 상세한 내용은 1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고 대략 간략적이게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구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장인지 온라인인지 구분을 하고 품목은 거래처나 이제 브랜드별로 하고 이제 내용을 써주기 할 거거든요. 무료 배송으로 갔으면 당연하게 원가가 15,000원이지만 배송비도 2,500원 넣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매출은 저는 필요한 부분들을 다 넣어줬어요. 짜잔! 이건 중요한 간편 장부인데요. 저번 시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엑셀 파일이고요. 현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런 거는 다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월말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매출은 아직 네이버에서 정확한 매출 정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우선 일자별로 구분을 해서 계정 과목은 매출인지 매입인지 비용인지 이런 걸 써주시면 되고요. 거래 내용은 현금이랑 카드랑 구분을 할 거기 때문에 현금 매출, 현금 두 건이라고 그냥 입력을 할게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매장이고 수입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세를 굳이 나누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두 건이 합이 12,000원이니까 이렇게 넣고
비골 안에는 현금 매출이니까 현금 이렇게 해서 넣어줄 거예요. 현금 영수증권이니까 이렇게 비골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일자는 이렇게 다 넣어주셔야지 통계에 들어가거든요. 유의해 주시고요. 자, 매출을 입력하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매입이 발생되어 있네요. 우선 이거는 당연하게 나만의 장부에 다 넣어야겠죠. 다시 나만의 장부로 돌아와서 여기는 제가 매입을 넣는 부분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증빙과 상관없이 저는 이거의 한개 단가, 원가가 궁금하고 이게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았고 다 팔아서 얼마가 남았는지 재고가 몇 개가 남았는지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만든 공간이라서 증빙 상관없이 그냥 저는 다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75만원에 사왔지만 이것도 택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넣어주고 50쪽. 이거는 순전히 제가 몇 개를 사와서 몇 개를 팔고 또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팔아가지고 얼마가 남았는지 이걸 팔아서 이런 걸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나만의 장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 자, 다음이 중요하겠죠. 간편장부에는 증빙에 맞게 넣어야 하니까 잘 보고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적합 증빙이나 영수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꼼꼼하게 포스팅 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우선 장부를 정리하는 포스팅이니까 입력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토끼 모자의 경우에는 택배비를 포함해서 아무런 증빙이 없어요. 이건 부가세던 종합소득세이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이니까 포기하고 가요. 공주 드레스 같은 경우는 카드 매입인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드 매입의 경우에서는 거래 명세서가 꼭 필요해요. 일반 카드로 긁거나 온라인에서 카드 영수증을 출력하면 무엇을 샀는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샀는지 아니면 개인이 필요한 걸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세서가 꼭 필요하니까 챙겨주세요. 자, 다시 간편장부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날짜를 구분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사왔던 토끼 모자 같은 경우는 증빙이 없으니까 빼기로 했죠. 빼고 공주 드레스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 과목은 매입이니까 매입으로 넣어주시고 공주 드레스 10개 택포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같이 신용카드 그 명세서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원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라솔라라는 매출처에서 사왔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명세서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 있어요. 그거를 보고 나눠져 있는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요. 364 제 비골 안에는 카드로 사왔으니까 카드로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신발을 산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네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작성일이냐 발급일이냐인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배송비는 개인적으로 원가에는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송장이 일반 간영수증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비용으로 넣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참고해서 간편장부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날짜를 구분을 해주시고 매입 신발 50쪽 거래처 이런 곳에서 비용을 이것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 분리를 해서 넣어주세요. 6, 8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니까 넣어주시고, 이거에 대한 택배비는 비용으로 다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자, 매입도 이제 입력을 다 했고요. 비용을 입력해 볼 건데요. 비용은 건건이 나만의 장부에 안 넣고요. 증빙에 맞게 간편 장부에만 입력해주고 있어요. 이건 어차피 세금 공제를 위한 거니까. 일단 쭉 살펴보자면, 자, 아까 송장에 있었던 배송비는 운반비로 입력을 해줄 거예요. 다시 간편 장부로 돌아왔어요. 이제 신발 구입에서 사용된 택배비는 송장만 있고 우리가 입력을 못했잖아요. 이거는 따로 운반비라고 해서 넣고요. 택배비, 거래처는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비용은 이거는 영수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금액만 넣어주시고 간이 영수증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온라인 매출에서 발생한 택배 발송 3건 7,500원은요. 저 같은 경우는 월 정산을 해서 다음 달에 지급을 하잖아요. 저는 월별로 다 정산을 해서 매월 말일에 입력을 해줄 거라서 오늘은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택배 봉투 300장 구입한 거는 신용카드 결제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처럼 이렇게 카드 영수증에 구입한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슈퍼나 어디 가서 샀을 때 영수증을 받아보면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거래 명세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택배비 봉투는 똑같이 우선은 소모품비, 소모품 구입한 거니까 300개, 거래처 같은 경우는 땡땡 라고 써주시고 입력돼 있는 대로 그냥 입력해 주시고, 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카드 명세서 아까 보셨듯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 대로 넣어주세요. 이것도 카드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택배비 같은 경우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운반비, 택배비라고 넣어주시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영수증 발행은 지금 땡땡통운이 아니고 그 물건 사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건 사온 곳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비용은 똑같이 분리를 해서 넣어주세요. 이것도 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파일이랑 볼펜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흔하게 보시는 간이 영수증으로 받아왔어요. 이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도가 3만원이라서 한 장에 3만원 이하까지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는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면 가산세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이 영수증을 받게 된다면 3만원 단위가 넘지 않게 분리해서 받으시던지, 요즘은 뭐 오피스 사무용품 판매하는 곳은 대부분 거래 명세서가 출력이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게 출력이 가능하니까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카드로 계산하시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렇게 또 와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소모품에 해당하니까 하고, 파일, 볼펜, 거래처, 키읔키읔. 이거는 간이 영수증이기 때문에 따로 부가세가 넣지 않았죠. 간이 영수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을 다 해봤고요. 라스톨레의 경우에는 이런 영수증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별거 아니지만 정말 그냥 통에 모아놓고 계신다는 분도 계셔서 대충 보여드릴게요.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이런 왕클립을 이용해서 일단 찝어놔요. 택배
택배비 영수증 같은 경우는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월별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별로 몇 건 얼마, 반품비, 영수증 등 다 이면지에 일자별로 쭉쭉쭉 붙여서 정리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는 다 출력을 하고, 거래 내역이 없는 거는 거래 명세서까지 출력을 해서 보관하고요. 보기 좋게 내용과 금액은 색칠을 해서 넘겼을 때도 찾기 쉽게 하고 있고요. 간이 영수증이나 이제 착불 택배 송장 영수증 같은 경우는 부가세 증빙이 가능한 신용카드나 세금 계산서와는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기 좋게 색깔을 칠해주고, 이면지에 풀이나 스탬플러를 이용해서 일자별로 붙여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부들을 A4 용지에 출력을 할 거고 이면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공책이나 기타 다른 게 편하시다면 편하신 걸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시를 들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수증을 제대로 못 보여드렸지만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중요한 부분인 계정 과목을 좀 더 보자고 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는 있어요. 아마 이제 회계에서 쓰는 이제 계정 과목을 칭하는 것 같고요. 이걸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 표를 메모하셔서 장부 쓸 때마다 참고하시고 쓰다 보시면은 외우지 않아도 어느 날 알아서 작성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매출 매입 비용을 입력해봤는데요. 매출과 비용 부분에서 간편장부에 입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한 달을 어떻게 정리하고 입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 작업을 매달 1월 10일 이후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은 2월 10일 이후에 하는 거죠. 대충 아시겠지만은 각 세금계산서 발행이 1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작성을 하면 혹시라도 빠진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1월달 장부를 작성해 보시고 다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작년 매출을 입력해 보시는 건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